나와 한번 맞짱이라도 떠보자는 건가 뭔가 말이야. 한때 결혼하면 검사 사모님 소리를 들을 뻔했는데 나로 인해 망쳐버렸으니 후처떼기라도 괜찮으니 그런 남자를 고르겠다는 심보가 아니고 도대체 뭐야. 원영은 이전에 자신이 먼저 저지른 대발에 대한 죄책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엉뚱한 생각이 빠져 있었다. 원영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바로 총선 체제로 전환시켰다. 처가 쪽 식구들은 처음부터 민세출의 주도하에 진행된 것만큼 아무 걱정이 없는데 문제는 늘 자신에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민건이었다. 형, 글쎄 오늘도 바쁘다니까 그래. 역시 예상했던 대로 전화를 받자마자 민건은 그렇게 나왔다. 야,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저녁에 병원에도 나갈 필요도 없는데 뭐가 자꾸 바쁘다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오늘 저녁에 한번 만나자. 형이 부탁할 일도 좀 있고. 원영은 아직 민근에게 자신의 출마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민근의 의사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고 뭐 크게 도움을 바라지도 않았다. 다만 같은 형제이니만큼 최소한의 우애를 유지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었다. 피부치라곤 이젠 달랑 둘만 남았는데 그도 형이 이렇게 출마를 하고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되는 시기가 오면 동생으로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지 않겠는가. 그래, 알았어. 일단 식사만 하고 금방 헤어지는 거야. 민근이 평소답지 않게 예언하다시피 나오는 형의 부탁에 마지못한 듯 수락하고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한편 그 시간에 학수는 기어코 민세출과 만나 식사를 하고 있었다. 학수가 자꾸만 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 오히려 감시당하는 기분을 느낀 민세출이 제 발로 그의 앞에 나타나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민세출은 이왕 서로의 갈 길은 정해졌고 학수를 만난다고 손해볼 일은 없었다. 오히려 학수로부터 무슨 정보나 얻던지 아니면 기회를 노려 차후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꾸밀 심산이었으나 겉으로는 못 이기는 척 따라가는 신용을 지었다. 민 위원장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는 또 응해 주시지나 않을까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학수가 민세출의 자리다 술을 그렇게 따라주며 말한다. 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되지 않아서 그랬을 뿐인데. 민세출은 마음 편하게 기만 내려놓을 셈이었다. 미리 나서서 한 총당 쪽에다 사의로 공천을 신청했니 어쩌니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위원장님, 우리가 한때 참민당 내 같은 열혈당원으로 지난 총선 때 당원들과 단합대회를 갔던 때가 바로 그제 같습니다. 그때 이번만큼은 꼭 은대로 입성해 제1당으로 발돋움하고 정권 창출을 해내는데 한몫하겠다며 사자오를 토하듯 일성을 하시던 위원장님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쑥스럽게 지난 이 시절을 괜히 꺼내놓긴.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민세투는 감회가 새로웠다. 아닌 게 아니라 그때만 해도 야망도 소명의식도 있었다. 하지만 두 번이나 내리낙선하고 보니 그만 절망만 덧없이 흘러가는 기분이 들었다. 또 그 세월만큼 사회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늙은이는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고 만 것이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또 야당대로 당내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의원들의 높은 도덕과 수준 높은 의정 활동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은 점점 도태되어 가는 기분이었고 마지못해 사회를 대신 내보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위원장님, 참민당에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야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시대가 아니요. 곳곳에서 개혁이니 진보를 외쳐대는데 늙은이들은 아예 개혁과는 어울리지 않는 태물로 취급하는 분위기다 보니
이거야 어디 명함이나 내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 점은 저로서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실 나이와 개혁을 연관짓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아직 마음은 이팔청춘인데 끝까지 숫자에 불과한 나이를 놓고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니 낸들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민 위원장님, 이번에 제가 찬민당에 공천이 됐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는 꼭 승리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내엄한 정치 세계라 하지만 옛 동지를 믿고 한번 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민세출은 학수의 그 말에 이제야 본론으로 들어가는군 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뚫어져라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부터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한다. 민세출은 정신을 가다듬었다. 조금 전에만 해도 옛 감흥을 충동질하는 학수의 말에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내고 말려들 뻔했다. 이제부터는 어림도 없어. 그래서 떠보듯 속에는 없는 말로 설득 되물었다. 이 늙은이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을요? 아직 이 여창시에는 민 위원장님이 앞에 서서 돌격 앞으로 하고 외치면 울불을 가리지 않고 따라올 열혈 청년다운들이 곳곳에 널려있을 것입니다. 아, 그렇게 죽게 세워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도와줘서 당선이 되고 나면 그땐 토사구팽 하려는 거 아닙니까? 민 위원장님, 무슨 그런 섭소한 말씀을요. 사실 그동안 야당위원들이 무슨 개혁적인 입법을 애써서 입안해내놔도 그대 여당이 세력들을 규합해 저지하고 힘으로 몰아붙이고 하는 꼴 정말 넘들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도 아직도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꼴통 보수 여당을 이번에는 꼭 추락시키고 제1당으로 발돋움하여 개혁적인 정권을 창출하는 데 일조하고 싶었기 때문 아닙니까? 이자가 무슨 엉뚱한 소리를 자꾸 짓거리고 있어? 민세철은 자신이 듣고 싶은 분에 대해 일체 언급 없이 정인이 뭐니 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속이 거북스럽다. 사실 지난 시절 자신도 그런 정의감에 불타던 때가 있긴 있었다. 하지만 몇 번 추락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상보다는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다. 아, 그거야 당연한 거고 그런 거 말고 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다른 부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다른 부분이라시면 학술은 그런 반문을 하면서도 잠시 당황스럽다. 서로가 같은 야당 시절을 보냈고 속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요구해오는 민세출이 원망스러워지려 하고 있었다. 민세출이 출마를 하지 않더라도 선거가 진행되면 최소한 방해 공작을 막아야 학수도 승산이 있다. 근데 그가 지금 뭔가 다른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 도대체 뭘까? 이건에 개입시키려 한다면 본인은 단호하게 거절할 생각이다. 검사 생활을 하면서도 아니 변호사로 기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언제나 정도에 어긋나는 처사는 단호히 거절해왔다. 어떨 땐 성소하는 경우 유혹이 갈 만큼 많은 보수를 제시하면서 탈법적인 내용을 변호해 달라고 하는 의뢰도 있었다. 그럴 땐 가감히 거절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라며 물리쳤던 학수였다. 그런데 세출이 지금 엉뚱한 소용돌이에 자신을 집어넣으려 하고 있었다. 나도 장 변호사가 알다시피 이제 늙었습니다. 더구나 두 번이나 선거를 치르면서 막대한 돈도 날려버려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그렇다고 마땅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라곤 고작 허름한 건물 몇 개와 건물도 지을 수 없는 야산을 몇 필지 가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허름한 건물이라고? 그 말에 학수는 헛헛 자주 섞인 웃음이 나오려고 한다. 그래도 찬민당에는 한때 민세출이 부동산 갑부로 통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